맹인 마법사 풍산이 꾸민 소름 끼치는 음모. 심지어 데비마마마저 공포에 질려 숨을 죽이고 떨었다. 깊은 밤, 궁궐은 여전히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그러나 그 고요는 곧 산산이 깨어졌다. 우물가에서 시작된 저주의 기운은 이제 궁궐 전체를 집어삼킬 듯 퍼져나갔다. 팔척기는 여리의 봉인으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지만 완전히 소멸하지 않았다. 멀리 궁궐의 외곽에 자리한 폐허가 된 사당에서 법사 풍사는 홀로 의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눈이 먼 그의 얼굴은 세월의 흔적과 고독으로 굳어 있었지만 그 손끝은 단호했다. 풍사는 수십 년간 저주와 싸워온 자였다. 그는 팔척기의 본질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악령이 아니었다. 고대의 신이 버린 분노와 인간의 탐욕이 뒤엉킨 괴생명체였다. 이 저주는 끝나지 않아. 풍사는 중얼거리며 제단 위에 부적을 펼쳤다. 그의 앞에는 영인대군이 묶인 채 놓여 있었다. 어린 대군의 눈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가득했지만 풍산의 표정은 돌처럼 차가웠다. 미안하다, 대군. 이건 너를 위한 길이 아니야. 궁궐을, 이 땅을 위한 길이다. 풍산은 칼을 들어 하늘을 향해 치켜세웠다. 피와 넋이여, 고대의 맹약을 깨우노라. 그의 주문이 울리자 사당은 검은 기운으로 뒤덮였다. 영인대군의 비명이 허공을 갈랐지만 곧 끊어졌다. 붉은 피가 제단을 적시며 팔척기에 상처 입은 영혼과 연결되었다. 땅이 진동하고 하늘은 붉게 물들었다. 멀리 우물가에 쓰러져 있던 팔척기의 형체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 텅 빈 눈동자에 다시금 생기가 돌았다. 나는 다시 살아난다. 팔척기의 웃음은 마치 천둥처럼 궁궐을 뒤흔들었다. 그 순간 강철은 멀리서 그 기운을 감지했다. 그의 손이 본능적으로 검을 쥐었다. 한편 여리는 사라진 줄 알았던 그 순간 저주의 경계 속에 갇혀 있었다. 그녀는 봉인의 대가로 자신의 영혼을 저주의 틈에 가두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녀는 놀라운 진실을 마주했다. 팔척기는 단순한 괴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철의 이무기 본성과 얽힌 존재였다. 강철, 너와 나는 하나야. 그녀의 귀에 맴도는 목소리는 팔척기의 것이었다. 여리는 이를 악물었다. 아니야. 나는 너를 끝낼 거야. 그녀는 경기석의 마지막 조각을 쥐고 저주의 틈을 뚫기 위해 주문을 외웠다. 하늘과 땅이여, 내 넋을 열어다오. 다시 궁궐로 돌아온 시점, 팔척기는 완전히 부활했다. 영인대군의 피로 되살아난 그 존재는 이제 더 강력하고 잔혹했다. 궁궐은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다. 나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병사들은 팔척기의 검은 기운에 휩싸여 쓰러졌다. 강철은 홀로 궁궐의 중심으로 달려갔다. 그의 눈앞에 나타난 팔척기는 더 이상 윤갑의 얼굴을 하고 있지 않았다. 그 형체는 거대한 8다리의 괴생명체로 변해 있었다. 강철, 내가 나를 막을 수 있을 것 같나? 팔척기의 목소리는 마치 수천 개의 칼날이 부딪히는 듯 날카로웠다. 강철은 검을 치켜들며 이를 악물었다. 너는 끝났어. 여리가 너를 막았고 나도 너를 끝낼 거야. 그러나 팔척기는 비웃으며 거대한 다리 하나를 휘둘렀다. 그 일격에 강철은 벽으로 날아가 부딪혔다. 피가 그의 입가를 타고 흘렀지만 그는 다시 일어섰다. 여리, 내가 내게 준 힘으로. 그의 손에서 이무기의 기운이 폭발하듯 솟아올랐다. 푸른 불꽃이 그의 검을 감쌌고 그는 팔척기를 향해 돌진했다. 두 존재의 충돌은 마치 하늘이 갈라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궁궐을 뒤흔들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빛이 터지며 여리가 나타났다. 그녀의 몸은 반투명했고 경기석의 조각이 그녀의 손에서 빛나고 있었다. 강철, 나를 믿어. 그녀의 외침에 강철은 눈을 부릅떴다. 여리 살아있었어. 그러나 여리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내 마지막 힘이다. 강철, 너와 함께 끝내야 해. 팔척기는 그 모습을 보고 광소했다. 어리석은 무녀, 내 희생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해. 그러나 여리는 미소 지었다. 너는 몰라. 우리의 마음은 너 같은 저주를 이길 수 있어. 여리와 강철은 동시에 팔척기를 향해 달려들었다. 여리의 부적이 하늘을 갈랐고 강철의 검이 팔척기의 심장을 겨눴다. 팔척기는 괴성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두 사람의 힘이 하나가 되자 그 거대한 형체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럴 순 없다. 나는 영원하다. 팔척기의 절규가 궁궐을 가득 채웠다. 그러나 여리의 주문이 마지막으로 울렸다. 피와 넋이여, 이 저주를 영원히 봉하노라.
하얀 빛이 폭발하며 팔척기의 형체는 완전히 소멸했다. 궁궐에 메아리 쳤다. 여리는 마지막으로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강철, 이젠 정말 괜찮아. 너를 믿어. 그녀는 완전히 사라졌다. 강철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인간이 된 순간부터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었다. 상실, 그리고 사랑. 궁궐은 다시 고요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는 여리의 희생과 강철의 맹세가 깃들어 있었다. 멀리 폐허가 된 사당에서 풍사는 홀로 서 있었다. 그의 눈이 멀었음에도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미소 지었다. 저주는 끝났지만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다. 그의 중얼거림은 바람에 실려 궁궐의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궁궐의 밤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는 마치 폭풍 전의 침묵처럼 불안하게 맴돌았다. 강철은 무릎 꿇은 채 여리의 마지막 말을 되새겼다. 강철, 이젠 정말 괜찮아. 그러나 그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긴 듯 아파왔다. 여리의 희생은 팔척기를 소멸시켰지만 그 대가는 너무도 컸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존재는 이제 바람 속 메아리로만 남았다. 강철은 떨리는 손으로 땅을 짚었다. 그의 손끝에 닿은 것은 차가운 흙과 경기석의 부서진 조각뿐이었다. 여리야,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묻혀 희미하게 흩어졌다. 궁궐은 폐허처럼 변해 있었다. 팔척기의 검은 기운이 사라진 자리에는 잿빛 잔해만이 남았다. 병사들은 혼란 속에서 흩어졌고 나인들은 두려움에 떨며 숨었다. 그러나 그 혼돈 속에서 한 사람만이 침착하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법사 풍산이었다. 그의 맹인 눈은 세상을 보지 못했지만 그의 영혼은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다. 그는 폐허가 된 사당으로 돌아와 제단 앞에 섰다. 영인대군의 피가 굳은 제단은 이제 차갑게 식어 있었다. 풍산은 손을 뻗어 제단 위에 남은 부적을 집어들었다. 너는 끝났다고 생각하겠지, 강철? 그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이 저주는 끝이 아니야. 단지 새로운 문이 열렸을 뿐이다. 그 순간 사당의 땅이 미세하게 진동했다. 깊은 지하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듯한 기운이 올라왔다. 풍산은 고개를 들어 허공을 응시했다. 팔척기는 사라졌지만 그 뿌리는 아직 살아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예언처럼 무겁게 울렸다. 그는 부적을 손에 쥐고 주문을 외웠다. 고대의 맹약이여, 피로 깨어나라. 그 즉시 사당의 바닥이 갈라지며 붉은 빛이 솟구쳤다. 그 빛 속에서 형체 하나가 떠올랐다. 그것은 팔척기의 모습이 아니었다. 더욱 깊고 더욱 오래된 존재였다. 그 눈동자는 마치 천년의 원한을 담은 듯 붉게 타올랐다. 풍사는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 한편 강철은 궁궐을 떠나 궁궐의 외곽으로 향했다. 그의 손에는 여리가 남긴 부적의 마지막 조각이 쥐어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 무기의 힘에만 의지하지 않았다. 여리의 희생은 그에게 새로운 결심을 심어주었다. 너를 위해, 그리고 이 땅을 위해 나는 싸울 거야. 그의 눈에는 슬픔과 단호함이 뒤엉켜 있었다. 그러나 그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여리의 영혼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저주의 틈 속 그녀는 여전히 존재했다. 반투명한 형체로 떠도는 그녀의 눈에는 강철을 향한 간절함이 깃들어 있었다. 강철,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녀의 속삭임은 바람 속에서 희미하게 울렸다. 궁궐의 하늘은 다시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궁궐의 폐허 속에서 병사 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그의 몸에서 검은 기운이 피어올랐다. 그 기운은 마치 새로운 저주의 씨앗처럼 궁궐을 감싸기 시작했다. 멀리 강철은 그 기운을 감지하고 걸음을 멈췄다. 그의 손에 쥔 부적이 미세하게 떨렸다. 또 시작인가? 그는 이를 악물고 검을 뽑았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새로운 어둠이었다. 팔척기는 사라졌지만 그보다 더 깊은 저주가 궁궐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